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시설 관리 분야의 취업과 이직에 대한 건데요. 이게 참 평가가 갈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어떤 분들은 이거 뭐 현대판 노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네. 또 어떤 쪽에서는 자격증 하나 잘 따두면 70세까지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. 뭐 만능 열쇠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렇죠. 정말 상반된 이야기들이 많죠. 네, 그래서 아마 사회 초년생이시든 아니면 뭐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신 중장년층, 또 5060 세대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까지 이 진짜 정보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에서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걷어내고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는 게 목표입니다. 아, 좋네요. 특히 시설관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영이랑 좀 불안정한 용역의 차이요. 네네.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의 중요성.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격증이요? 네. 단순히 뭐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. 먼저 신입 시절의 현실부터 좀 짚어볼까요? 자료 보니까 종합잡부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. 아, 네. 특히 그 용역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. 네, 육체노동 범위가 엄청 넓다고요. 뭐 막힌 변기 뚫는 거부터 해서 제설, 제초, 심지어 농약 치는 일까지 한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럼 잡다한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와, 특히 그 호박병마라고 있잖아요. 아, 네, 호텔, 백화점, 병원, 마트. 네. 거기가 일이 좀 고되기로 악명이 높다고들 하는데 네,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많은 경력자분들은 신입 때 오히려 그런 곳에서 한 1년 정도 단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확 쌓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기도 해요. 아, 그래요? 힘들지만 배울 게 많다. 네,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런 경험보다 더 좀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 형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고용 형태요? 네, 자료에 따르면 시설관리 업계 한 99%이 정도가 용역, 그러니까 아웃소싱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. 99%요? 와, 거의 대부분이네요. 그 용역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 건가요?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불안정성하고 낮은 처우인 것 같아요. 자료들 보면요. 네. 보통 1년 단위 계약이 많아서 고용 불안이 좀 심하고요. 아, 1년마다? 네. 그리고 연봉 상승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요. 뭐 10년 차나 신입이나 급여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. 10년 일해도요? 허. 네. 반면에 정말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영 자리는 아시다시피 정년 보장도 되고 연봉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체계적인 승진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두 경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봐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. 그러면 이 불안정한 용역의 굴레를 벗어나서 말씀하신 그 직영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경력을 쌓으려면 결국 핵심은 자격증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들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죠. 어떤 자격증을 특히 중요하게 보나요? 단연 전기기사입니다. 이건 뭐 업계의 마패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. 마페요. 네, 이게 단순히 뭐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걸 넘어서요.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요건이 있거든요. 그걸 충족시키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이라는 거죠. 법정 요건 때문에. 그렇죠. 그 외에도 뭐 소방설비 기사나 공조냉동 기계 기사 이런 것들도 법적 선임 자격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언급되고요. 네.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성실성, 관심 이걸 보여주는 기본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당신의 몸값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몸값이요? 네. 마페라는 비유가 참 와닿네요. 그럼 단순히 자격증 따는 것 말고 뭐 경력 관리 차원에서 다른 전략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나요? 아, 네. 있습니다. 자료에서는 이걸 테크트리라고 표현하던데요. 테크트리요. 게임 용어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약간 단계별 성장 경로 같은 개념인데요. 첫 1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힘든 곳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고요. 네. 그 다음 한 1년 차에서 4년 차 사이
이 시기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어요. 골든타임이요? 네, 이때는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좀 낮아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. 그래서 전기기사 같은 핵심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취득에 그야말로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하.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좀 평생 낮은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다. 이런 경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경험 쌓는 시기랑 자격증 집중 시기를 좀 전략적으로 분리하라는 거네요? 정확합니다. 그렇게 자격증하고 경력이 딱 준비가 되면 비로소 이제 대기업 직영이나 공공기관 아니면 관리직으로 이렇게 점프할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50, 60세대에게도 나이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경험 많은 관리자로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오, 정말요? 네. 다만 이 경우에도 뭐 퇴직 전에 미리 관련 자격증을 좀 준비해 둔다던가 하는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한 이 깊은 탐구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. 제공해 주신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. 네.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실무 경험을 다양하게 쌓고 그 이후 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핵심 자격증, 특히 전기기사, 이걸 딱 확보해서 불안정한 용역 시스템에서 벗어나라. 그래서 안정적인 직영이나 관리직으로 나아가라. 이게 자료들이 말하는 일종의 성공 방정식, 뭐 이런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구하는 걸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또 존중받는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,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10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. 용역에 그냥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는 무기를 잘 갈고 닦아서 더 나은 길로 갈 것인가. 그렇죠. 선택의 문제네요.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료 후반부에도 살짝 언급이 되긴 하는데요. 이 시설 관리 분야가 앞으로는 뭐 IoT나 빌딩 자동화 같은 기술 혁신하고 점점 더 밀접해질 거잖아요. 아, 네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뭐 전기, 기계, 소방 같은 이런 전통적인 자격증 준비 과정이 어쩌면 다가올 그 스마트 빌딩 시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초 역량을 미리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좋은 지적이시네요. 단순히 현재의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관점에서 이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?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